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길어지죠. HLB를 오늘 좀 미리 가져왔는데요. 사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재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돌파 매매 자리 직전의 차트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5월 달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FDA 세 번째 신청들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현재 차트적으로 정별돼서 지금 출현했던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돌파 매매가 나올 때는 분명한 건 수급, 즉 거래량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재료가 좀 필요한데 이전에 우리 HLB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작년 5월에서 재신청할 때 기간을 기간 조정 한 달 두고 한 달부터 다시 한번 급등했던 우리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어차피 내가 고점 지금 현재 지난 고점 97,600원 대비 현재가로 따졌을 때 지금 마이너스 40.39% 자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만약 여기서 바닥이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난 5월처럼 다시 단기간에 일단 기본적인 자리까지만 아니어도 85,000원까지만 회복을 하더라도 최소 45에서 50%까지도 일단 손실을 회복할 수 있고 되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단 영상을 좀 가져왔으니까요. 이 부분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업계에서도 그렇고 진양권 회장도 그렇지만 클래스 1으로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제가 또 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한번 해주시면 유튜브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휴가 길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개인들 입장에서도 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말간의 리스크 때문에 일단 이 지켜보기 장세에서 관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오늘 현재 거래량은 오후 2시가 다 되고 있는데요. 70.95%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양호한 수치고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5일선에서 이전 45,150원 바닥을 잡고 이전 5월과 동일하죠. 5월 저점과 동일합니다. 바닥을 잡고 일단 박스권에서 좀 행보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중간에 한번 저점을 다시 한번 근접하는 부분들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 개인들 입장에서 심리가 굉장히 지금 약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걸 저점으로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행선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으면서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차트가 이 5일선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 5일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 우리 21선과 41선을 동시에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차트적으로는 사실 굉장한 급등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급과 재료겠죠. 수급 사항들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투자별 매매 동향 자체를 제가 3월 25일로 일부러 맞춰놨습니다. 3월 15일 왜 맞춰놨을까요? 그렇죠.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매집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195억을 사놨고요. 기관들이 100억을 정도 사놨으면서 이 외인들이 323억 거의 대부분을 던져냈는데 중요한 건 자, 연기금들을 한 달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매수세로 일부 금액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향을 해놓은 상태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연기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 롱펀드 자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HLB가 이미 빠질 만큼 빠지고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연기금들의 포지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금융투자 뭐 140억 정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엔 매도세가 강했죠. 그런데 요즘 최근 매수세로 좀 절반 잘라 전향을 해보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5월 달에 어차피 재신청 기간이 들어올 게 될 거고 또 재신청했을 때가 중요한 게 진양곤 회장이 4월 달 4월 7일이었죠. 4월 7일 날 중국 항서제약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일단 이 현재 지금 CMC 과정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시찰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되려 이 살균과 멸균의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케이스는 세 번째 이 도전은 분명히 통과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세 번째 도전에 좀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아시겠지만, 비모라고 그러죠. 비모 실사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FDA에서 만약에 이 CMC 과정에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됐을 때, 통합 실사라고 하죠. 실사가 한 번 더 필요했다고 하면 이미 비모를 때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안 때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진양원 회장이 지금 얘기를 했던 클래스 1으로 통과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클래스 이 HLB 보유자분들 거의 다 아실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보통
이 신약 관련해서 신청 들어갔을 때 한 번에 보안이 떨어지게 되면 이 FDA는 사실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일단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로 일단 결과지를 두면서 다음번에 대한 답변에 대한 기일을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편하게 하면 신속 통과를 위한 절차다. 또는 클래스 2는 간편 통과라고 한번 더 적어드릴게요. 간편. 클래스 2는 다시 한번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5월 달에 클래스 2 떨어졌었죠, 여러분들. 작년 5월 달에. 그럼 클래스 2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죠? 클래스 2 떨어지면서 BIM을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접합적으로 그 전에 일단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실사 과정이 빠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신속 간편 통과의 클래스 1으로 확률을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 1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각자 만별입니다. 이전에 뭐 예전에 나왔던 신약들 보면 클래스 1 떨어지고 나서 2주 만에 나왔던 결과도 있고요. 4주 만에 나왔던 결과도 있는데 일단 최장 2달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양군 회장도 7월에 일단은 신약 허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클래스 1으로 왔을 경우엔. 다만 클래스 2로 떨어질 경우에는 올 11월이나 12월까지도 예정을 해봐야 됩니다. 상당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도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낙폭을 깊게 보이면서 박스권으로 장기간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을 때는 일단은 이 기대 심리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 5월도 딱 한 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차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바뀌고 있는 타점이라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슈팅은.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일정들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타점에서 오늘 장 진짜 좋은 자리예요. 자리는.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 HLB 외인들 지금 보유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21.89%입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 날로 보면 21.45. 무슨 말이냐? 기존에 갖고 있던 롱펀드, 그러니까 길게 끌어가는 이 보유 수량들은 변하지 않고 되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자금들로 조정을 줘서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지 길게 가져가는 자금들은 그대로 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차피 하단 구간에서 이제 지금 뭘 못할까요? 공매도를 못 칩니다. 공매도를 왜 못 칠까요? 공매도란 건 여러분들 높은 가격에서 빌려서 쌀 때 사서 갚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최하단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 없다라고 보게 되고요. 또 신용도 어차피 HLB는 증거금 100%짜리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염려도 없어요. 그럼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차피 내가 평균 단가가 이미 고점이라 판단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라도 일단 비중을 좀 추가해서 평단을 낮춰가는 작업을 가져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런 대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사실 주식이란 게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저점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최고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오늘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아침 정규장 시작해서 오늘 고점인 58,000원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자, 정규장 시작해서 변동폭을 참 많이 줬죠. 아래 위로 약 3% 정도 흔들어냈는데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 개인들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에서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타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 잡으시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정규장 마감까지는 1시간 반 남았으니까 혹시 저녁에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애프터 마켓에 좀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자리가 혼자 잡기 애매하신 분들은 제가 종목 소통방에서 해당 가격들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비중은 몇 프로 가는지까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이런 정보들 서로 소통하면 어떨까 싶어요. 입장하실 분들은 제가 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 진짜 이게 제 유튜브 월급이다 보니까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방 입장하셔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서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8486-8035로 알파벳으로 H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다 넣어드릴 거고요. 들어오실 때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자, 이 HLB가 사실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고 이게 FDA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사실 새로운 경지를 볼 수 있는데 좀 주저하시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알테오젠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23년까지가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965억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HLB가 전년도 매출이
81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단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85억입니다. 보통 이런 HLB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신약이라든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영업비용 외에도 이 투자 비용이라든지 연구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기본적인 분석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보시거든요. 그걸 봐서는 안 들어가겠지만 알테오젠 965억밖에 안 되는 이 매출을 작년도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됐던 회사가 지금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죠? HLB도 이 신약 허가 부분만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 수급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분석은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규 매수 자리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가 매도까지 도움 드릴 테니까 안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자리면. 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대니까 본인들 이미 담아놓으신 분들은 평단이나 비중 이렇게 한번 저한테 문자 주시면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되려 그래야 평단만 문자 주신 분들 계신데 이러면 미래가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비중을 주셔야 이거 정도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전략하면 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해서 주말간에 분석해서 여러분께 답장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읽어보신다고 오늘 타점 안 잡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안에서 오늘 전 분명히 타점을 그러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타점 잡아 가시는데 제가 평단 비중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상단에 저한테 문자 주실 분들은 굳이 메모하지 마시고요. 요즘 참 시대가 좋아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조회수 한번 보시게 되면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한번 있을 텐데 이거 한번 누르시면 중간에 자동 문자랑 글귀 보이면서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 꾹 누르시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게 핸드폰 창이 바뀌거든요. 요즘 좋아졌습니다, 세상. 이렇게 해서 편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사실 이렇게 저점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보고 싶어도 개인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들보다 일단 자금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안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뭐 작년 한 해 손실 때문에 내 투자금이 많이 적으신 분들은 요즘 같은 장에 사실 좀 한숨 쉬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6월 3일 날 대선이 잡히다 보니까 정치 테마부터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단기성 자금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잘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성신양해로 몇백 프로 몇십 프로씩 막 어떤 종목에 몇십 프로씩 수익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사실 가슴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요즘 광고성 문자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돈 내고 이걸 받으셔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 드리는 이 김 소장도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거의 7년을 대표로 제가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 자금을 직접 롤링을 했다는 거예요. 핸들링 해봤다는 거예요. 거기다 증권무소에서 역시 저는 객장에 오래 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장세 특히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 나올 때는 제가 3번을 이 대선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 루틴적으로 사실 이 법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 속에서는 뭐 바쁘게 매도하면 여러분 어차피 못 잡으시니까 지금 노다지방 같은 경우도 종가 베팅, 그러니까 정규장 마감할 때 들어가거나 또는 뭐 애프터마켓 요즘 저녁 8시 전에만 매수해서 그 다음 날 뭐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매도를 해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바쁘신 분들도 단기 수익 분명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지금 계신 분들 상당히 좀 재밌게 운영하고 있고요. 목표 수익도 1박 2일인데도 15% 이상 가는 종목들 여러 개 지금 추천드리고 있으면서 제 경력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번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에 1박 2일로 가는 것도 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다지방에서 나온 종목들 안에서 분명히 순환매가 있다 보니까 한 종목당 사실 이런 종목은 지금 1박 2일로 빼긴 아깝다. 한 3, 4일 정도 더 가면 더 크게 나오겠는데 이런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제가 4일 만에 거의 67% 이상 수익들을 내드렸고 지금 인벤티지랩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핫하죠. 이것이 단기간에 지금 40% 3일째 지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아예 찝어가지고 주도주로 좀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찝어서 여러분께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투자 패턴이나 성향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노다지 수익방에서 지금 종목들 리딩 드리는 부분들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개인분들과 전 상당히 오랫동안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단타 들여봐야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TY홀딩스라든지 태영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 테마 맞습니다. 근데 한덕수 관련주로 들어가도 사실 제가 한쪽에 쏠리진 않아요. 왜냐면 자 그제 사실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재명 테마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1박 2일로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온 종목들 꽤 있고요. 오늘 조금 그제 들어갔던 부분들은 TY홀딩스 1.71%, 태영건설은 23.53%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들어갔던 부분이 있죠. 자, 오늘도 추가 수익 나면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정치 테마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산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얼마나 괜찮습니까? 두산그룹이 원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나왔어야 되는데 재료 소멸이 아니라 원래 이 부분들은 세력들이 많이 매집해 놓은 종목들이 있죠. 얘네들은 본주가 먼저 가요. 두산그룹주가. 그래서 두산그룹주 31만 2,500원. 그러니까 이 시총 작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 종목이죠. 그래서 자 오늘 7% 이상 나쁘지 않고요. 이수페타시스 전일 미증시 어땠죠? AI 반도체 올리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가 뭐가 있냐면 한미반도체가 사실 이제 밴딩 부분 자체가 이런 재료들 좀 소멸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수페타 오늘 15% 이상 올라왔어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인벤티지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41%. 그래서 1박 2일로 단기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 내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좀 크게 가는 종목들 필요하신 분은 요것만 콕콕 집어서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 방법 동일합니다. 저한테 H라고 문자 주실 때 나는 1박 2일 노다지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H 참여라 문자 주시고요. 나는 종목도 콕콕 집어서 뭐 받길 원하신다 하신 분들은 계좌 사이즈 2배 빨리 만들자는 의미예요. 2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들 잡아서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여 바라시고요. 두 개 모두 필요하신 분들은 H 참여 2배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끼지 않고 제가 수익들 많이 내드릴 테니까 김 소장 영상에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건 HLB 대응 전략이니까 소통방에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